디렉터 김고은입니다. 낯익은 얼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제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신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실까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본 분 계세요? 처음 봤어요? 강의를 그럼 처음 제 강의를 듣는다. 몇 분 또 계신 것 같고,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정말 비가 많이 왔죠. 하루 종일. 근데 비가 온 다음에는 또 어떤 날이 또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항상 우리가 삶에 있어서 비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다 어리신 것 같아요. 네. 다 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인생에 있어서 저는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굴 인상을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막 고생하거나 힘든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보다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일을 지금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11년, 유사나의 11년의 결과가 저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일찍 와서 쇼핑을 했는데 그 매니저님이 막 무슨 일 하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다가 제가 또 안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예쁘신 분들만 하는 그런 일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는 이 비즈니스를 직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평생 할 계획이지만 저는 10년 단위로 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제 20살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를 잘 못 찾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20대 때. 그래서 뮤지컬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뮤지컬이 어떤 일이에요? 뭐가 춤추는 줄. 어떻게 춤춰요? 예체능은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꿈과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셨어요. 사랑과 열정만 물려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오남매 중에 제가 셋째. 근데 저는 뮤지컬을 하고 제 막내 동생은 발레를 한대요.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밀어는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 전에 꿈이 뭐였냐면 가수셨어요. 지금 퇴직하시고 실버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가수라는 직업이 어땠어요? 딴따라라고 굉장히 싫어했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대요? 네, 유튜버라든지 연예인, 그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열심히 20대에 시골에서 상경해서 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에게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요.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 아니면 내 직업을 빨리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직업을 뭘로 바꿨을까요? 30대 바로. 맞아요. 바로 주부가 됐습니다. 제 직업을 빠르게 주부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그런 주부 생활은 그냥 남편의 월급을 쪼개서 막 생활을 하고 막 살림하는 이런 주부가 아니라 뭐하고 다녀요? 애들 데리고 쇼핑하고 문화센터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러한 주부의 삶을 살았어요. 별명이 젠장녀. 자, 우리 신랑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젠장녀라고 부르죠. 매번 돈만 쓴다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건데 저희 신랑이 또 그때 당시에 시대의 흐름 안에서 아이템을 잡고 열심히 하면 돈이 붙잖아요. 저희 신랑이 초창기에 총각 때부터 뭘 했냐? 핸드폰 판매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개의 판매점에서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의 소득을 월 가져갔어요. 엄청나죠? 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죠? 월화수목 금금금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를 해줬는데 애를 낳고 제가 또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생겨요? 막 그 핸드폰 가게들이 옆에 막 생기죠. 거리두기로 생기지 않죠. 누구는 막 팁도 준다고 하고 보통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파이 나눠 먹기식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시댁에서 재산을 준 거예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지금은 시가로 약 60억 정도. 야, 그때 당시에 한 30 몇 억, 4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되게 부럽죠? 자, 그런데 그걸 받으면 뭐를 내야 돼요? 네, 증여세가 40%가 넘어요. 이걸 현금으로 내야 돼요. 누가 현금을 쌓아놓고 살아요? 자, 거기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면서 저희 신랑이 이자를 내야 되고 막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힘들어지면서 저희 집이 많은 빚을 짓게 되는 거예요. 뭔가의 사업을 선택을 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뭐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요. 뭔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저희 신랑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그게 한 번 이자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은행에서 딱지 붙여요. 그게 드라마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갔었던 곳이 어디냐? 저희 하우스의 집으로 갑니다. 저희 농가주택 창고 옆에.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돈이 막히니까. 왜냐면 굉장히 큰 돈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격이 단순하다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벌면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애들만 계속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극한 상황에 극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네, 할 줄 아는 건 살림이니까 가사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어때요? 피곤해 보이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모습 보고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이분보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의 10년에는 더 세포 성형이 될 거니까 더 멋있어진다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가사도우미라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예. 근데 할 줄 아는 게 진짜 그것밖에 없었고 저는 사람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영업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못했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죠. 자, 여러분들 저를 보고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야. 뭐 나는 아직까지 우리 남편이 그래도 벌어다 주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신 분들 많으시죠? 은행 집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죠? 예, 물가 어때요 지금? 물가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예, 어마어마하죠. 자, 저 같은 이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집에 앉아있으면서도 언제 이 집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데요. 애를 안 낳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개근거지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때는 개근상 받으면 어땠어요?
공부 못해도 성실해야 된다. 학교는 가라. 빠지면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오면요. 애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 되게 힘든가 봐. 며칠 현장 가서 쓰고 해외 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서도 아이들이 대화가 그런 식으로 간대요. 모르셨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에 아이들 귀 막고 눈 가릴 수 있어요? SNS가 어마어마한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나 빠듯하니까 내 아이한테 그런 삶을 가난을 대물림해주기 싫으니까 낳지 않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죠? 올해 한 해도 다 갔어요? 이제 몇 살 되나요? 네? 묻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현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더 벌지 않고 그것으로 노후를 설계할 정도면 여러분들 계산 착오예요. 물가나 이자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마이너스 삶을 산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저같이 극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야? 왜 자꾸 돈 얘기하는 거야?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돈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미팅을 하면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돈이 필요 없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돈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삶의 행복의 기준이 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무조건 돈 버는 기계는 또 재미가 없잖아요. 나의 어떤 꿈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일들, 또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일을 쟤네들 뭐 돈 벌려고 저런 일을 해. 아니요. 이 가치가 다 녹아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에 딱 맞는 일이 바로 이 일이 된다라는 거. 자, 많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죠. 지금 저녁반에 오신 분들은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이 시간에 오신 거죠? 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삶이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 여기 2사분면 아니면 S사분면. 자, 이 안에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안에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고 이 B사분면과 I사분면으로 들어와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I사분면 뭐예요?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요. 이 소득을 가지고 투자의 그러한 이윤을 가지고 삶이 여유로우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을 움직이는 큰 손을 얘기하는 거고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분면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분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동소득,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오라고요? 권리소득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일. 자, 이게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 소득의 이런 구조를 한번 보면요. 노동소득은요. 처음에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소득이 꺾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꺾일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거나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묻게 되거나 오너가 그만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꺾일 때가 있겠죠. 네, 지금 현재 노동소득이 영원할 거라고 자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고시대, 고물가, 고환율, 그죠? 고금리 시대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배달 알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근하면서.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더해요.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더하면 뭐라고요? 골병입니다. 골병 들어요. 저희 신랑도 2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밥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다 망가졌고, 저도 가사 도우미 하면서 관절적으로 굉장한 신경통 쪽이 많이 와서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던지 자영업자들은 다 직업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늘리면 안 돼요. 노동소득 플러스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권리소득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꺾이기 전에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게 달라요. 권리소득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주. 자영업자들 그렇잖아요. 막 새 올리고 그러면 진짜 건물 하나 사고 말지. 돈 벌어가지고 다 건물주한테 갖다 바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건물주들. 자, 그리고 주영훈 씨는 매번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회에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그죠? 가수들, 작곡가들. 자,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돈이 돼요? 건물 지을 때 돈 돼요? 곡 쓸 때 돈 돼요? 책 쓸 때 돈 돼요? 어느 시간이 지나야 상승곡성. 자,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권리소득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이 시간 안에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시작이 돼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레버리지가 2년 만에 엄청나게 상승곡선을 탔어요.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계속 제가 유산의 그로스의 탑10 안에 들었던 시절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계산하시네. 내가 언제 했어? 금방 돼요, 우리 리더님.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비즈니스를 얘기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권리소득을 가져가는 비즈니스, 비사분면. 자, 비사분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건 뭐냐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회장님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분이.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안에서 소득이 발생돼서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스템을 구매하는 건 뭐예요? 프랜차이즈, 우리 별다방 같은 거.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문 지식과 투자의 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고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저는 11년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의 모습이 어땠어요? 평범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투자가 필요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라는 거. 플랫폼 비즈니스 뭔지 아시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상식이 돼가는 시대가 됐어요. 소비자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랑 연결하는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 연결의 대가가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거. 요즘에 쿠팡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이디를 주면 그분이 쿠팡에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다들 안 하시나 봐요. 예. 연결의 대가가 소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혹시 해외 가시거나 이런 우버,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호텔스 컴바인,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 우리는 건강한 삶을 갖고 싶죠? 예뻐지고 싶죠? 네. 저처럼. 네. 네. 대답이 좀 시원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싶죠? 네. 다 그런 삶을 원할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제대로 된 회사를 연결해서 그 연결의 대가를 받는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아직도 이런 판매 방식을 옳다, 아니다 라고 논쟁을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에서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나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이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 나만 몰랐고 나만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뭔가 자격증을 다시 따야 된다. 학벌을 따야 된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출퇴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투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장점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이 20세 이상의 건강한 라이프를 원하는 소비자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흉내내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요즘에. 그래서 누가 뭐 해봤다더라. 나 그거 알아. 다 해봤대. 하나 해봐놓고.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서 얘기 듣고 더 잘 알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가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흉내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와 제품과 소득적인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현장 미팅에서 이제 많은 분들 미팅하다 보면 해봤대요. 그러면 그 회사를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봤다라고 하면 해봤대. 이런 거 해봤대. 되게 이 사람 부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닫지 말고 그 회사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왜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이 좋아서 이 얘기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요. 신생회사여서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회사가 탄탄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돈을 어디서 줘요? 회사에서 주죠. 자, 이러한 소득은요, 나의 소득, 나의 인프라가 내 자식에게까지 대대손손 상속이 되는 플랜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 돈도 회사에서 주고, 그쵸? 그래서 회사가 탄탄해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신생회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자산이나 빚이 얼마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막 특허를 받았고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임상 자료가 이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 안 좋다고 해요? 저기 시장에 가서 멸치를 파시는 분도 고등어를 파시는 분도 옆에 있는 가게보다 자기게 훨씬 신선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품이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완전한 전문성과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좋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또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났던 거는 뭐예요? 내구재들. 지구세상 끝까지 팔아야 돼요. 계속 팔아야지 매출이 일어나는 거. 자, 이러한 소득은 나의 소비 인프라를 통해서 재구매의 소득이 진짜 권리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쓰고 없어지는 소비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적인 부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는 적게 준다라고 하면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은 시작 전부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 어느 하나만 강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선택한 회사가 어디예요? 네,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죠. 그리스하고 라틴어의 합성어에 영어를 찾아봐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유산화를 검색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누가 만들었어요? 네, 세포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 질문하면 사람들은 물로 되어 있대요. 우리 정자하고 난자가 세포가 착상을 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손발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세포가 성장을 하려면 영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세포과학자 닥터 벌렌츠 박사님이죠. 자, 이분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까? 어디에다 넣으면 돼요? 진단시약. 그 안에 세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암에 걸렸나?
내 세포가 변이가 됐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진단시약을 만드신 면역학 박사, 과학장사 선생님이세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죠. 네, 이분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92년도에. 원래 이 회사는 74년도에 걸 로보트라는 연구소에서 세포과학 진단시약을 키트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을 했고 92년도에는 누트리션 전문 기업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닥터 브랜치 박사님이 전 세계 최고의 누트리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에 먹고 건강을 찾기를 바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 OEM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회사예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떠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뒤에 보시면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의 영양제가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일치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회사입니다. 모든 제품은 미국의 유타주에서 다 만들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자, 이 회사의 전문성은요, 어디에서? 자, 처음에 백악관에서 마이크로옴이라는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우리의 장에 미생물이 면역 체계를 다 갖고 있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구냐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서 향후의 질병을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백악관에서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세포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누구를? 유산헬 사이언스의 연구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냐, 확실하냐, 빚이 있냐,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예,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예, 증시. 뉴욕 증시 우리나라 삼성전자 들어가 있을까 못 들어가 있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신용 등급이 A 등급,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요분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세요? 전 세계 투자의 왕이죠. 이분하고 한 끼 식사를 하시려고 하면 줄을 섰고요. 그 식사권이 경매가 몇십억이 걸려요. 왜? 이분의 한마디가 엄청난 정보가 되거든요. 자, 이분이 포브스지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 다 하실 줄 아시죠? 해석해보세요.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인터뷰를 했을 때 5가지 회사가 선정이 됐을 때 여기 어디가 있어요? 롱런한대요. 전문가가. 유산화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얘기해서 절대 안 망한대요. 롱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판매 방식을 제가 막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해서 다 좋은 것 같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옆집 언니한테 물어봐. 뒷집 언니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안 돼. 그거 힘들어. 그러면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이 성공했어요? 아니요. 돈 벌었어요? 부자예요? 미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냐고요? 그죠? 전문가들을 믿으셔야죠. 미래 학자들이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이게 지금 시중에 있는 책입니다. 폴 제이 필러라는 그 미래학자가 쓴 책. 여러분들 백만장자 되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죠? 네. 근데 내 자식한테는 다이아몬드 수저 물려주고 싶죠? 네. 백만장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여기서 나온다고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쓴 책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 뒷집 언니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제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일을 안 해봤으니까. 2천만 원씩 벌었던 사람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1년 반 동안 너는 못할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다고요. 네. 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제 상태가?
유사나는 세포과학의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전신세포 성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사나에는 인셀리전스 공법이라는 이 공법을 미국 특허 출원이 아니라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구글에? 예. 이게 지금 영어를 직역하니까 이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포를 젊게 재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도 50대 세포를 가진 사람 있어요? 50대 나이도 20대, 30대 세포 나이를 가진 사람 있어요. 유사나를 만난 사람은 50대지만 30대 세포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세포를 젊게 하고 수명을 늘리는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지금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나의 리즈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품을 많이 먹고 바르시면 돼요. 그게 사업 잘하는 길이에요. 내가 인테리어 하면 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젊어지시면 돼요.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선수 야구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이제 뛰는 건 안 좋아하는데 보는 거는 좋아해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이분이 연봉이 1,00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연봉 1,000억짜리 이분은 몸이 자산이에요. 도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게임을 뛸 때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점수를 내야 되죠. 이 유사나 제품으로 건강관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 이 회사는 절대 광고를 찍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금메달리스트들만 제품으로 후원해요. 도핑 테스트에 완벽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현재 5,000명이 넘어요. 금메달리스트들을 후원하는 거.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내가 10년 후에 골골골하는 100세 원해요?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싶죠. 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자, 그럼 아픈 사람은? 암 환자들도 있고 자가면역성 질환자들. 자, 이런 분들 병원약으로 돼요? 수치만 가져가는 거예요. 수치만. 네. 그러면 병원이 아니라 내 세포 안에 있는 염증들을 밖으로 빼버리고 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만성 질환으로부터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겠죠. 네, 이 산업의료의학연구소는 KBS 9시 뉴스에 소개됐던 병원입니다. 현대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질병을 영양, 해독, 요법으로 세포를 건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암 치료 어떻게 해요? 여기 혹시 이렇게 암 치료 혹시 받으셨던 분 계세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방사선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고 약을 쓰는 거고 굉장히 힘든 항암제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옆에 있는 세포는 깨끗하고 혈관은 깨끗할까요? 아니죠. 얘를 힘들게 하면서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물론 암을 치료하는데 많은 의학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 산업의학연구소는 뭐냐면 세포가 건강해버리는 거예요. 혈액이 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세포가 못 살아요. 이 자가면역성 질환이 건강해져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이렇게 암 환자들, 자가면역성 질환자들이 먹어도 몸에 전혀 리스크가 없이 세포가 재생이 되는 제품. 산업의료의학연구소에서는 이 제품으로 뭘 하고 있어요? 영양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CPS라는 거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보는 영양학 편람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항생제 무분별하게, 소염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의학 영양 편람점을 두고 이렇게 처방을 할 때 유산화의 전 제품이 다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주라는 나라는요, 먹는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호주 정부에서는 의약품으로 올라가 있어요. 신기하죠? 네.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 책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중앙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교보문고에 살 수가 있죠. 영양제 비교가 있고 영양제가 성적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몸에 가서 일을 잘하고 꾸준히 먹어도 독소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4년마다 한 번씩 캐나다 보건성에서 계속 데이터를 내놓은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즈니스로 만약에 할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판매 방식, 무형의 상품의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여행이나 보험이나 뭐 이런 무형은요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동참을 했어요. 그럼 뭔가가 보상적인 부분들이 내가 못해주고 회사가 못해줄 때 나라 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수판매, 직접판매, 공제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더 보상이 더 클까요? 직접판매, 공제조합. 우리나라에는 몇 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56개. 자, 이 회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회사보다는 이런 회사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서울에 제527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회사들은요, 이 번호를 직접판매 공제조합에서 바꿔요. 아까 공탁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게 뭐냐면 3개월의 매출의 40%를 공탁을 걸고 3개월 매출의 20%를 여기에다가 공탁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시켰어. 근데 이 회사가 자본력이 조금 쪼달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금액을 빼버리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바뀌는 회사도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절대 바뀌지 않은 번호 527호를 기억하세요. 네. 자, 직접 판매. 이렇게 직접 판매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있죠. 주력 상품이 첫 번째 1위가 뭐라 그랬어요? 영양제. 2위가 화장품. 자, 1위.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가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 더 크겠죠? 예. 자, 그런데 전문적이고 전 세계 최고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유산화를 천천히 하시겠대요. 천천히. 이게 지금 천천히 할 일이에요? 이 시장 누가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고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유산화 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필드에 나갔어요. 일을 오래 한 제가 있어요. 그죠? 일을 오래 한 제가, 박성희 스폰서님이 또 육스타가 있어요. 다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게 천천히 할 일이냐고요. 열심히 빠르게 내 권리소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한국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글로벌 하셔야죠. 글로벌. 응? 한국만 이렇게 한다라고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시장이 작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다고요? 25개국에.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지사가 오픈이 되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오픈이 안 돼요.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무분별하게 지사를 오픈하지 않고 미국의 본사에서 제조공정 시스템이 될 때 지사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버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 나가 있어요? 인도에 나가 있대요.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들은 또 어마어마하죠. 인도에 내 파트너 한 명만 5천점 그냥 뜹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시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판권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전 세계 25개국에 최고의 누트리션 무역 판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도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저도 중국 라인이 생겼어요. 뎁스에서.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 대구의 리더님이 중국 라인을 펼치신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약간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마트에서 사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까다롭게 제재를 한대요. 근데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영양제를 허가한 회사는 어디밖에 없어요? 유산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 인도 시장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예, 글로벌하게 움직이셔야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메디케어 헬스케어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카톡에 유산헬스코리아에 소식 받기 혹시 친구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 깜짝깜짝 놀래요.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학교 때 상 많이 받으셨죠? 저는 아까 말했던 개근상만 받았어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거. 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런 분, 아까 저한테 유산화를 물어봤던 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일을 풀었는데, 많은 분들은 되게 영업을 잘하고, 그죠? 인맥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해서 탑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많은 회사들이 그랬으니까. 유산화는 아주 쉽다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엄마 시절,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밥약이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밥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쪄요. 중성지방 생기고 당뇨 생기죠. 누가 요즘에 밥 많이 먹어? 막 두 그릇이 퍼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애들한테 큰일 나요. 그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영양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필요한 반찬이 영양제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자, 이 몸매 갖고 싶죠? 네. 저랑 좀 비슷한. 왜 웃어요? 맞다고 해줘야지. 유산화는 여러분들 보세요. 살이 빠져야 건강할까요? 건강해져야 살이 빠질까요? 건강해져야 살이 빠질까요? 역시 배우신 분들. 맞아요.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건강해져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내 대사가 잘 되고 혈액이 맑아져야 돼요. 우리가 산소나 영양을 혈액이 운반하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길이 막혀 있는데 운반이 돼요, 안 돼요? 순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살 빠지는 뭐가 있어요? 클린 다이어트. 그리고 얼굴이 세포가 계속 살아나는 셀라비프. 파라벤이나 어떤 합성 방부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화장품이 아니에요. 바르는 영양제. 예. 자, 이거 먹고 싶고 쓰고 싶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손예진, 송혜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송중기 좋아해요? 본인 속으로 내가 송중기보다 더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네, 내가 더 젊어져서 현빈, 송중기가 되시면 돼요. 계속 드시고 바르면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이러한 경력이나 지역의 성별의 나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절대 힘들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속적인 부분, 제가 징여를 받아서 현금 얼마 냈다고 그랬어요? 40% 이상을 세금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세 없이 내 코드가 상속이 돼요. 너무 매력적이죠. 내 아이들에게. 요즘에 아이들, 20대 아이들 직장 구하기 쉬워요? 굉장히 힘들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요, AI랑 싸워야 되고요, 컴퓨터랑 싸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저도 이 비즈니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 타회사하고 완전한 차별성을 갖고 있죠. 저는 처음에 유산화의 매력적인 이 플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소비자였거든요. 2년 동안. 저도 유산화를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애들이 비염, 아토피, 모세 기관지염. 근데 면역력도 약하고 우리 애들은 병원약을 먹으면 안 돼요. 더 알러지가 올라와. 항생제 먹으면 한 달 동안 설사하는 애들.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겠죠. 제가 된장녀 시절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케어를 했겠어요. 오로지 애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났을 때 달랐어요.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였고 병원 가는 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도 이 제품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2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편견과 선입견. 저도 그 개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 쳐다본 거예요. 나는 못할 일이고 영업을 잘해야 되고 많은 걸 판매해야 되고 판매를 하다 보면 자꾸 누군가한테 의리돼야 되고 나는 절대 못해. 그래서 숨어서 하는 가사도우미, 그것도 직장 엄마지만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사나의 이 플랜을 듣고 제가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점을 여기서 발견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좋았던 거는요,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일 날 돈 들어오면 25일 날 뭐가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통장이 돼가지고 짝짝짝짝 빠져나가고, 그죠? 또 카드로 살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의 그래요, 그죠? 근데 주급은요 쌓여요. 처음에 4만 원대부터 시작했는데요, 공이 하나씩 더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유산하라는 이 주급을 통해서 집을 지었어요. 박수 쳐야 돼, 이 대목에. 주급 받아서 이렇게 바닥 공사하고 주급 받아서 싱크대하고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4년 만에. 주급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요번 주에 내가 열심히 하면 다음 주 금요일날 돈 들어와요. 일주가 1년이 52주라는 거예요. 52주 동안 주급을 그렇게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산화의 다이아몬드들이 다른 데보다 인컴이 엄청나게 연봉이 센 거예요. 주급이니까. 그쵸? 그리고 직급 마케팅이 없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애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니까 H사, A사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사줬어요. 느낌이 없어도 자꾸 오니까 계속적으로 사줬어요. 근데 이들은 계속 월말이 되면 더 바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직급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급을 가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급을 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매출을 해야 되고 그 직급을 갖다고 끝이 아니라 내 개인 매출과 그룹 매출을 또 해야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돈은 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걸 계속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맞춰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과장이에요. 그러면 밑에 직급자 2명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이런 거야. 내가 다이아몬드면 양쪽에 루비 2명의 그룹을 가져야 내가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컴을 받으려면 이 루비가 그냥 루비면 안 되고 루비의 매출을 다 해야 이 다이아몬드 인컴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번 영업하고 부족하면 내가 채우고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한 사람, 영업 능력이 탁월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하겠죠. 평범한 사람은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나로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먹기만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열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같이 열정적인 사람이 여기에 나온 거야.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만 매출을 잡아주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자꾸 아웃시키는 거야.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자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럼 사람과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유산나는 나로부터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제품 하나를 먹든 2개를 먹든 소비자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든 안 하든 미국이든 인도 100%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저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일 잘할 자신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잘할 자신 있어요? 솔직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거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안에서 모든 일은 경험을 통해서 잘하게 됐어요. 처음에 밥을 할 줄 알았어요? 그쵸? 못했죠. 지금 모든 일, 운전도 마찬가지고 다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팀을 만들거나 리더를 키우거나 리더를 찾거나 막 이런 게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맥 있고 절실한 사람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만 내가 잘 도와주면 평생 그분을 통한 15%의 연금과 같은 소득이 나오는 보너스가 있어요. 한 명만 잘 키워도. 그런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제가 소개했던 분이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오미나 다이아몬드 아시죠? 네,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한 7년차 하고 있나? 7년차, 6년차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그분의 15% 누가 받는다고요? 제가 받아요. 그쵸? 저의 15% 누가 받는 줄 아세요? 박정자 선생님이 받아요. 이런 일이에요. 한 명만 잘 키워도.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오미나 리더님이 7년 동안 했어요. 그럼 매주 주급의 15%야.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단 해놓고 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반드시 있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쵸? 네.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돼. 그리고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면 돼요. 그 사람 돈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애들한테도 이 매칭 보너스도 상속이 됩니다. 신기하죠? 저 어떤 데는요, 제가 들어봤는데 파트너가, 내 매칭 파트너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거나 소득이 많으면 나한테는 안 올라온대요. 이상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유선화는 만약에 내가 골드인데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면 더 좋아. 다이아몬드 매칭 받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따고 보는 거예요. 매칭 보너스는. 이해가시죠? 네. 한 명만 잘 소개해도. 네. 언제 유산화를 통해서 팀을 만들까? 언제 이 매출이 나올까? 막 이 고민 하시잖아요. 언제가 될까? 이 고민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명씩한테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찔끔찔끔 전달하지 마. 정확하게 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나랑 한 명씩, 내 친구랑. 우리는 투잡으로 하고 인맥도 많지 않고 잘 못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명은 하겠지? 아니 유산화를 사업적으로 하신다면서 한 달에 한 명도 소개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 달에 한 명씩. 자, 2월달이 되니까 4명이 된 거예요. 자, 이분들이 다 같이 한 달에 한 명씩을 그 다음 달에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8명. 그 다음에 한 명씩 하니까 16명이 됐네요. 어느새 이렇게, 그죠? 16명이 어떻게 됐어요? 쭉 한 명씩만 하는 거야, 한 달에. 자, 12월이 되면 1년이 지나면 4,096명.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레버리지. 이 소득의 원리는요, 영업소득, 판매소득이 아니라 축적과 레버리지를 통해서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 플랜안을 보면 축적도 안 되고 레버리지도 안 되죠. 왜? 대수가 끊겨버리고 이걸 맞춰야 되고 뭘 안 준다라는 제약이 많은데 이 레버리지가 되겠냐고요. 아무 제한 조건이 없는 유산화만이 축적과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생각하세요. 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레버리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마시고. 저는 이걸 믿고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만 해도 1년 있으면 409명이 된다라는 거죠. 신기한 숫자가 탄생이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당장 내 주급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기억하시고요. 제가 가장 이제 유산화의 플랜 이렇게 보면 본인들한테 빨리 와닿는 게 있어. 어떤 분들은 뭐 각각의 가게 100%를 잡아주고 2월 되고 막 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했던 건 단 하나, 이 추가 비시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이 플랜을 박정자 스폰서님한테 듣고 집에 갔는데 이걸 계산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쫓아갔어요. 무한대 소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 소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나는 자영업을 해요. 자, 우리 음식점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4인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의 테이블에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이 내가 10개가 있는데 10만 원씩 매출이고 이게 1시간 간격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이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래서 뭐를 내요? 분점을 내죠. 체인점을 내죠. 근데
체인점을 내려고 하면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이 유사나의 시스템 소득은요. 이 나의 비즈니스 코드가 무한대로 나오면서 확장이 되면서 그냥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 코드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100%가 공유가 된다고 했어요. 100%가. 자, 이 사람을 통한 누구가 먹고 쓰는 게 100% 공유. 100%가 공유가 돼서 한 주에 5,000점이 딱 되면 주급도 미국 달러 1,000달러가 되지만 뭐가 나와요? 네, 열심히 유산화를 전달했군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줄게요. 유산화에서 가게 하나를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5,000이 되면 하나가 또 나와요. 자, 똑똑한 사람은 빨리 인지하죠. 자, 그러면 2번에서도 나오겠네? 맞아요. 3번에서도 나오겠네? 맞아요.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그럼 2개씩이 어디로 간다고요? 규칙이 있어요. 절대 옆으로 배치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가게에서 2개의 레그를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나의 2개의 레그에 누군가의 밑으로밖에 내 가게 배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가게의 소득을 늘려가면서 이 포인트가 100%가 공유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받쳐주고 2번에 오른쪽을 받치고 1번에 왼쪽을 받쳐주는 거예요. 소득을 늘려가면서 팀을 더 단단하게 내 가게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플랜. 그러면서 나의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커져요. 하나를 이렇게 내가 코드가 3개면 많은 사람을 레버리지 시키는 것보다 4명 정도를 가지고 함께 레버리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그래서 그분한테 전달했는데 본인은 사업을 안 한대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레버리지 시켜야 되니까 한 명만 소개하라고 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나는 반드시 레버리지를 시켜야 돼. 넌 사업 안 해도 상관없어. 한 명만 소개하세요. 아시겠죠? 네. 한 명을 소개하고 2명을 소개하면 그 밑에서 탑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맥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에 이렇게 4분 정도를 레버리지 시키면 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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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점이고 1번은 보너스로 5,000점이 그냥 올라가죠. 중폭 매출이니까. 자,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한대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게를 이렇게 1번, 2번, 3번만 완성을 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4명을 레버리지 시키고 축적하고 레버리지 시켜서 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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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점이 4주 축적된 인프라로 돌아가면 월 3,000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9개가 완성이 돼서 얼마? 월 1억입니다. 현금 월 1억이 계속 노동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저도 월 1억까지는 안 됐거든요. 월 1억까지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 BC는 이렇게 무한대로 나온다. 몇 개까지 맥스 시키고 싶으세요? 주미애 리더님 몇 개 갖고 싶어요? 응? 자, 우리 리더님은 한 달에 소득을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유산화를 통해서? 2억 이상, 그죠? 그러면 2억 이상을 내가 언제까지 만들 건지, 2억을 받으면 나는 무엇을 할 건지, 그러면 2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추가 빚은 언제 받을 건지, 어디다 배치할 건지, 내 빚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 달에 자기 500만 원만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돈을 쓸 수 있고 가치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죠. 본인만 500만 원 쓸 거니까. 우리 엄마도 500만 원. 우리 남편도 500만 원. 그죠? 그래서 추가 빚이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쓰고,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나오는 거 내가 쓰고, 4번에서 나오는 거는 남편한테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게 유산화예요. 추가 빚을 늘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소득이 이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예,
반드시 됩니다. 저렇게 큰 돈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쓰고 죽지는 못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열정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뭐 하셔야 돼요? 베풀고 사셔야죠. 그죠? 꿈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저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 필요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베풀고 기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산의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계산을 못하고 파트너가 만들어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게 3개를 내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4명 정도를 먹게 했어요. 일단 사업을 떠나서 200포인트라고 하면은 4인 가족이 부부가 종합영양제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하나씩 한 톡씩 그럼 4개 그 다음에 화이버즈 2개 정도 먹으면 200포인트예요. 자, 각 가정 4가정을 잘 먹게끔 했어요. 좋으니까 그 다음날 이분들이 계속 먹어요. 이분들을 잘 먹게끔만 해도 주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년의 소득은 이 4분이 꾸준히 먹게끔만 해도 나는 230만 원이 들어오는 소득이 돼요. 되게 큰 돈이에요. 그죠? 자, 이 돈은 은행에 5천만 원 정도를 넣었을 때 이자율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조금씩 다르지만 자, 지금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대충. 자, 그러면 요분들이 4명씩을 똑같이 이렇게 200포인트를 먹을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치면 나의 가게에서는 13번 곱하기 1년이면 1,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3, 4억 정도를 내가 놔둔 이자율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거. 3, 4억 정도 은행에 다 있으시죠? 자, 한 번 더 이분들이 연결을 했을 때 한 1년이면 5,200만 원의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입 장벽이 뭔가가 까다롭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스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큰 사업이 뭐예요? 큰 사업이 돈 많이 투자한 거? 은행 돈 많이 갖고 온 거? 그게 큰 사업이에요? 아니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거.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어디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돼요? 매출 맞춰야 돼요? 그냥 먹고 쓰시는 거예요. 건강한 소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토너 쓰시고, 세럼 쓰시고, 샴푸 쓰시고, 프로바이오틱 먹고 이게 다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게 유산하죠. 소개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먹으면 돼요. 더 바르시면 돼.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하면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스폰서님으로부터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과거의 사진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짠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손이 그냥 엄청 빨라가지고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하우스에 우리 가족들이 쫓겨났던 이 집이에요. 여기서 살았어요, 저희가. 그때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파주를 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결단했어요. 잘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일이 아니면 삶을 바꿀 도구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농가에 있어요. 여기가 논길이거든요. 제가 미팅을 하거나 뭔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가면 이 깜깜한 논바닥에 애들 둘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남편은 멘탈 떨어져가지고 맨날 나가서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우스에서 빨리 애들이 좀 더 크기 전에 구제하고 싶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애들이 뭔가를 알만한 나이에는요.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너희 엄마 차가 뭐니?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의 시간을 빨리 돌리고 싶어서 전라도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찍었어요. 왜?
반드시 난 성공할 거니까 성공했을 때 이 사진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힘들었지만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웃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줄 아세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받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저의 확신으로 열심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아이들이 어쨌든 엄마한테 이렇게 맡기고 1년 만에 다시 원룸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래 떨어뜨려 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년 만에 집을 지었고 지금 11년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삶이 바뀌었죠.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저희 딸, 저희 남편 쳐다보는 눈길이 어때요? 아유, 끈적끈적해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니까 까매져가지고 회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런 자유로운 여행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갔더니 풀빌라를 빌려주는 거예요. 탑10 안에 들었다고. 이 엄마들이 두 분이서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수영했어요. 밤새. 그리고 다음번에 여행도 꼭 같이 오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더 감동한 여행을 회사에서 보내주고 효도를 회사에서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춘기에 따라가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표시했던 장면을 우리 파트너가 찍어줬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파리에 여행 갔던 거고 뉴욕에 여행을 갔었던 거고 이게 최근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이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지 않고 재수를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아직은 잘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공부 못하는 분들이 자식을 잡아요. 근데 저는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 꼭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봐라. 제가 이 일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2월달에 군대를 가겠대요. 군대를 가네요. 내년에 이제 보시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아들한테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또 우리 아들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애들끼리 팀 짜서 막 축구 경기하고 우리 아이는 그 폭력적인 게임도 하지 않고 축구 게임만 해. 그리고 외국인 축구 경기만 봐요.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저도 알아요. 근데 맨시티라는 그 경기 아세요? 맨시티 팀이 있대요. 저도 몰라요. 맨시티하고 리버풀의 경기, 맨시티하고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의 경기가 일주일 사이에 맨체스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티켓이 한 장당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전에 로마 여행을, 그 다음에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여행하고 저희 딸하고 저는 들어왔고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은 그 맨체스터 2경기와 독일의 경기까지 다 보고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일이더라고요. 주고받아서 충분히 가능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체크카드 써요. 예. 유로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인 가족의 그 유럽은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우리 아들도 엄청 먹어요. 우리는 기본 2접시, 3접시 먹어 1인당.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최소가 20에서 50만 원이야. 4인 가족. 우리 아들이 맛집만 또 검색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돈을 계산하지 않고 썼구나. 갔다 와서 계산하니까 엄청난 액수가 누적이 됐는데 한 번도 내가 돈을 계산하지 않고 뭔가를 주문하고 계산하지 않고 뭔가를 선택했다라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유선화가 아니면 가능할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우리 신랑이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3주가 넘도록 유럽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꿈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유선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 감사해하고 또 오늘도 설거지 청소 다 해놓고 네,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요, 직장 내 상사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종업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왜? 꿈도 있고 열정이 있고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즐거워요. 늘 하하호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쫓겨났어요. 이거 냄새나는 과일 뭔지 아시죠? 네. 물고 탔는데 버스에서 내려가라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먹고 또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두고 하나 이상 찡그리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님들 한 달에 500에서 700 정도 이상 받는 리더스들, 자, 이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저는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우리 파트너님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한 세 가지 자유, 여러분들 진짜 자유는 건강에 관한, 시간에 관한 경제적인 자유, 그거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일은 전 세계에서 유선아밖에 없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 불확실해요. 그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멋진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유선아가 기회예요. 자, 이 기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앞도 보지 말고 같이 한번 달려나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